자, 이어서 168쪽 개발행 허가 제한을 보겠습니다. 그 파트는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중요표에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 허가 못 받아가게 미리 제한 고시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할 때는 그 지역을 딱 표시해서 고시하는데요. 이때 개발행 허가 못 받아게 제한할 때 제한권자가 있습니다. 제한권자는 국토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시도사는 시도 내에 있는 땅에다, 그리고 시장, 군수는 시군 내의 땅에다 제한해서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국장은 간부했다, 얘네들은 공부했다 딱 고시해 주는데요. 이때 고시할 때 그 제한하게 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적 범위를 딱 밝혀서 고시하고요. 그리고 제한하는 사유를 또 밝혀줍니다. 이 사유는 5가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한하게 되는 경우 이러이러한 행위는 허가 못 받아 한다라고 제한하게 되는 행위를 또 고시해 줍니다. 행위. 그래 아까 허가 대상 행위는 몇 가지가 있었나요? 6가지가 있었죠. 6가지를 다 허가 못 받아 맡고 싶다 하면 6가지를 열거해서 고시하면 6가지 다 못 받아가고요. 건축물로 건축하고 뭐 토지 행정명만 허가 못 받아 하고 싶다 하면 2가지 열거해서 고시하면 그것만 허가 못 받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허가 못 받아가게 되는 기간, 제한 기간도 고시해 줍니다. 기간. 이때 시험권으로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한 사유 5가지하고 그 사유별 제한 기간이 중요해요. 제한 기간. 그래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한할 때 몇 년 동안 허가 못 받아게 제한할 수 있는가, 사유하고 기간이 중요하다. 그 사유는 법에 5개가 규정되어 있어요. 몇 가지가요? 5가지. 5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유 중 이것 때문에 제한한다라고 고시해 줍니다. 뭐 1번, 2번, 3번, 3번, 5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한하게 될 때 기간도 정확하게 밝혀서 고시합니다. 이때 사유가, 제한 사유가 5개가 있는데요. 5개. 이 여러분 땅에다 허가 못 받아게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이다라고 얘네들이 고시하게 될 때 허가 못 받으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땅인데 개발 못하게 지금 허가 못 받아 막한다. 공익적 차원에서 얘네들이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법적으로 위임받고 있습니다만은 얘네들도 사람이라 권한 남용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도청, 시구청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개발행 허가를 제한해 나가고자 할 때는 이 조직의 심의는 꼭 걸쳐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무엇을 걸쳐야 된다고요? 심의. 심의는 필수로 걸쳐서 제한 고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심의는 필수적이다. 심의 걸치지 않고는 제한 못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 제한하게 되는 사유를 들여다보면 이 지역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이 장소를 꾸밀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제한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유 보니까 첫째, 둘째 이건 주로 보존 목적을 가지고 제한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이 녹지역이다.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전 국토는 도시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 자연 본역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도시민들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역도 도시역 일부죠.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있죠. 우리 도시민들이 주로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 우리 도시민하고 근접해 있는 지역이 녹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역이라든가 계획관리지역에 소중한 수목, 나무가 집단으로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산짐승, 새 이런 것들을 조수를 합니다. 조수리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기에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쓸만한 우량 농지가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허가 못 받아가게 바로 제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해 나가도록 허가 내줘버리면 이 행위하여 주변에 경관, 미관, 환경, 문화재 이런 것들로 손상의 우려가 있다든가 오염 우려가 있다. 그럴 때도 바로 제한을 해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이 두 가지 사유로 제한을 하게 될 때 제한기간이 중요한데요. 제한기간은 한 번 1회 하나요. 최장 3년간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한기간은 연장 못한다. 제한기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로 제한할 때는 최장 몇 년간만 제한할 수 있는가? 3년. 3년. 그리고 한 번에 끝납니다. 한 번. 1회 하나요. 최장 3년간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기간은 연장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시를 새롭게 만든다. 그때는 계획도시가 되도록 해야겠는데 그때 이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신도시 만든 지역이에요. 신도시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 사적 개발행 허가 못 받아가게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장소.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3년에 지구 단위 만들어서 결정고시에서 지구 단위 맞게 건축하고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지정된 장소였다면 우리의 사적 개발행 허가 못 받아가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된 장소. 이 장소도 이따 우리가 공부하는데 1년에 기반시설 설치기를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기반시설을 쫙 설치해주고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는 계획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적인 개발행 허가 못 받아 막을 수 있고요. 그때 제한기간은 바로 1회 하나여 일단 3년간 제한하되 이 경우는 1회 하나여 제한기간을 더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나요? 몇 년이요? 최장 5년. 원칙 1회 하나는 3년 동안 제한해놓고 아차면 1회 하나요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산해서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때 이 제한기간을 이렇게 연장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심의는 필요 없어요. 무엇은 필요 없다고요? 심의는 별도로 걸칠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제한권자는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인데 그네들이 제한할 때는 바로 심의는 필수적이다. 무엇은 필수적이다? 심의.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구내. 시도사, 시장군수는 지방도시민을 꼭 거쳐야 된다. 이때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지역은 5가지가 있다. 5가지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최장 3년 제한기간 연장 못한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가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당으로 지정된 지역은 바로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5년이냐? 1회 하나에 일단 3년 제한하고 아차면 1회 하나에 2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합산 최장 5년이다. 이때 제한기간만 연장하고자 할 때는 심의 별도로 거칠 필요 없다.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짝지가 중요해요. 제한기간. 알겠죠? 이건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연장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넘어가셔요. 이 정도 일단 보시고 이번 코스에 그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170페이지 봅니다. 이제 170페이지 보면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 나와 있죠. 찾았나요? 자, 개발행위 공부했죠? 개발행위가 뭐가 있어요? 그쵸? 건공, 토토토물. 그래, 이 6가지 개발행위를 보았는데 개발행위 중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는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축물, 건축. 그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고요? 건축물, 건축이다.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기반시설 했죠. 기반시설 하면 대표로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도로 문제도 있고 상하수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교 문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거, 그리고 뭐 공원, 뭐 녹지,
이런 거 다 기반설이거든요. 그다음 폐기물 처리서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기반설인데 지역에 이렇게 개발행위가 있게 된다. 지역에 개발행위가 있게 된다. 그러면 개발행위가 있게 됐고 그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그 지역에 바로 뭐가 증가하느냐? 인구가 증가하겠죠.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그 지역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미 도로가 있다.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이 있다. 기반설 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지역에 남자하고 여자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람 인자라는 것은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을 때 사람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혼자 남자만 결혼하지 않고 살면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도 혼자 살면 사람 아닌 것 같아. 사람 인자 보면 뭔가 만나야 돼. 이렇게 둘이가 만나야 하나 되죠. 그래.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바로 계속 어른이라 볼 수 없죠.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언제 장가갈란가 모르겠다. 엄마 아버지.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가 여기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리 함으로써 도로가에 차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기준에 비해서 증가하죠. 그러면 이 도로 바로 도로가 비좁을 수도 있겠죠. 차량이 증가해서 차량이 현재 지체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승용차도 증가하고 도로가에 그리고 이 사람 남녀 여자가 들어가니까 아이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아이가 나오겠죠. 나오면 학교 학생 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입이 기존에 비해서 증가했죠. 입이 증가하니까 수도에 대한 수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수도에 대한 수량, 무료 사용량 증가할 것입니다. 하수 발생량 증가할까 감소할까요? 증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이 있는데 1차적으로 여기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게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있어서 1차로 도로가에 어마어마한 큰 빌딩들이 막 건물들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이 지역 개발이 1차로 끝났어요. 건물이 딱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이 이미 구비되어 있어요. 근데 2차적으로 여기에 바로 허술한 집 몇 채 사가지고 부시고 다시 크게 진다 합시다. 이렇게 다시 크게 쳐. 이렇게 2차적으로. 그러면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인구가 증가해서 도로가의 차량이 증가함으로써 도로가 현재 지대되어 도로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리고 수도에 대한 수량이 증가해서 수도 시설 용량이 또 초과할 수도 있죠. 하수 발생량이 증가해서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할 수도 있죠.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을 또 초과할 수도 있겠죠. 이런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를 기반설이라고 기반설. 뭐라 한다고요? 기반설이. 이런 개발행위로 인하여 이런 기반설 용량이 부족이 예상된다. 예상되면 더 설치해주면 되건만 설치가 곤란한 적이 있어요. 설치가 곤란한 지역. 뭐 한 적 있다고요? 왜 곤란하냐? 여기 봐봐요. 이렇게 개발행위가 있게 됨으로써 도로가에 차량이 막 증가해서 이 도로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고 지체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체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도로 확장 공사를 해야겠다.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려면 도로가에 있는 빌딩 다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할 때 공짜로 할 수 있어 보상 처리해야 되겠어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 공사에서 부족했던 도로를 더 넓힐 수가 있어요. 근데 엄청난 사회 비용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그래요. 곤란한 지역. 이런 곤란한 지역에다가 바로 딱 지정해가지고 구역을 지정해서 이 구역 지정된 이후에는 건물 기존같이 크게 못 짓는다. 기존의 건물을 50층 질 수 있는 땅에 있다면 25층 이하로만 져라 라고 규제하고자 지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개발 밀도가 지켜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때 밀이 뭐냐 그러면 빽빽할 밀이에요. 뭐다고요? 빽빽할 밀이. 그래서 이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이 안에 들어와서 개발을 할 때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관리하겠다. 관리한다 그 말은 규제하겠다 그 말이에요. 뭐 하겠다고요? 규제하겠다. 규제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적 효과로서 이 구역 지정된 이후에 들어가서 건축 행위를 하게 될 때에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고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토록 하겠다. 강화한다는 것은 바로 더 크게 지도록 허용한다. 적게 지도록 규제한다. 적게 지도록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중요해. 그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시설 수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고요. 개발 밀도를 지정고시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적용하게 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뭐 하는 효과가 있다? 강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때 여기 들어봐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강화를 하는데 이 구역을 지정고시하면 그 용도적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의 경우는 50%까지 강화토록 하겠다라는 구역이 개발 밀도 가격으로 지정됩니다. 용적률이 50% 적용된다, 강화 적용된다라는 것은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구역에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50층짜리 빌딩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다 하더라도 이 구역을 지정고시한 이후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25층 이하로만 건축도로 규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5층을 날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인구 유입이 억제되겠죠. 차단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기반시설인 도로, 수도, 하우스도,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책임을 다 수행해 나가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정한 것이 개발 밀도 관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알겠죠? 자, 이런 개발 밀도 관리는 자 이미 1차적으로 개발이 끝나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따져갑니다.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 도로, 수도, 하수, 시설,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다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전국토학과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이 있다고 그랬죠? 그 주거적, 자 봐봐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적 중 어느 지역에서 1차적으로 개발이 완료됐기에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느냐? 더 도시적 중에서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바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다만 지정을 하도록 규제받아요. 지정할 때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광, 특특 시장수인 지자청이 합니다. 알겠나요? 누가 한다고요? 특광, 특특 시장수가 해요. 그리고 지정할 때에는 바로 지방도시원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고시 하는데 지정할 수 있는 경우수를 우리 법에서 5가지 경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면 개발 밀도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기준지역이 된다. 도로 서비스 수준이 현재 낮아 바로 그 도로가 지체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바로 용도별 도로에 비해서 20배 이상 미달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든가 향후인의 그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바로 그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이 있다든가 향후인의 수도에 대한 그 하수 발생량이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든가 향후인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량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이걸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정 고시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건폐율과 용적률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용적률의 경우는 그 용도적에 해당되는 용적률의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게 전부예요. 이해돼요? 이거 봐보세요. 개발 밀도 관리. 찾았나요? 자, 개발 밀도 관리 보시면은 171페이지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수다 이렇게 돼 있죠. 찾았나요? 그네들이 지정할 때 어디다 지정할 수 있다? 주상공, 녹적은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관리적, 농림적도 안 돼요. 그리고 개발행위라여 그런 기반시설이 밑에 부족이 예상된다. 근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은 박스 안에 들어가 봅시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기억년, 디귿, 미음 있죠. 그게 지정 기준적이 되는 거예요. 기업 봐봐요. 도로, 동그라미, 니은 도로, 디귿 수도, 리을 하수시설, 미음 학교. 이게 다 기반설이거든. 이런 기반설 지금 문제가 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수치는 다 20, 20이죠? 자, 넘어가 보시고 172페이지 바로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의 심의 꼭 걸치고요. 가로 4번 지정효과 몇 번까지 용존이 강화된다고 그랬어요. 용존율이에요? 건폐율이에요? 그래요. 용존율은 50번이 강화된다. 이게 중요해요. 됐죠? 자, 그래 보니까 개발행에 따른 기반설 설치와 관련해서 그 설치가 곤란한 적이 있다. 설치에 곤란한 적이 있다. 그런 적에 따지 하는 거 뭐냐? 그럼 뭐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고요. 이것은 1차적으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지 하는 겁니다. 이미 기반설이 구축되어 있는 적에 따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로 이 개발 밀도 관리는 이 시내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라 이렇게 정합니다.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에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있다 지정해서 이 지정 고시가 있고 난 후에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 건폐율 용조를 강화 적용하자 정합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주로 이건 시내 따 정하는 거 시내 따 정합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시험에는 안 나지만 여러분이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여기 두 필지 허술한 집이 있는 두 필지 사놨습니다. 이 지역은 법적으로 50층을 질 수 있는 땅이 없기 그냥 사놨습니다. 두 필지를 밀어버리고 50층 지으려고 다음에 돈 벌어서. 근데 갑자기 이걸 지정해버렸습니다. 개발 밀도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50층짜리 드릴 수 있습니까? 25층 이하밖에 못 줍니까? 25층 이하. 그러면 대지 가격이 올라갈까요? 땅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이걸 법적으로 지정할 때 아까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습니까? 특광, 특특, 시장소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 지정권자는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얘네들 선출직입니까? 아니면 임명직일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 선출직입니까? 임명직입니까? 그걸 고민한다 그러면 정말 인생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서울특별시장은 선출직에서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 이게 선출직이에요. 옛날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임명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해버립니다. 전두환이가 그냥 특별시장 광역시 다 임명해버려요. 군수까지 싹 쓸어버리죠. 전국적으로 다 쓸어요. 얼마나 권한이 막강했습니까? 다 쓸어버린대. 임명해버려. 말 잘 들으면 막 심어줘버려요. 임명직. 그때만 해도 좋았죠. 지금은 선출직에 선출직. 시민들을 선출해야 돼. 아무리 대통령한테 잘 봐도 필요 없어요. 시민한테 잘 보면 깡이요, 깡. 알겠죠? 그래, 이렇게 이제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땅에다 서울특별시 지정할 수 있게 이걸 딱 지정했다 합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이걸 지정하게 될 때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한테 예품을 받겠어? 미움을 사겠어요? 미움을 사죠. 왜 이걸 지정해서 용적을 50% 강화토록 했고 땅값 떨어지겠니? 그래서 이 시민들이 서울특별시장 다시 박원순이가 다시 재선에 나온다. 그러면 선거할 때 밀어주겠어? 떨어뜨리겠어요? 표 안 줘버리죠. 그걸 알고 있는 서울특별시장 이걸 지정하겠어? 안 하겠어? 여기가 대전광역시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만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마음 사기 얼마나 쉽지 않은데.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아까 군수 6명의 지정권자인데 그네들 다 선출적입니다.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표를 날리는 행위니까 자기 관할 구역에 있다. 이걸 지정해 놓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려 하다가 그냥 그대로 법에 살려놓고 있습니다. 법에 살려놓고 있어. 과거에 없애려고 공시를 한번 했는데 그냥 나노차에서 그대로 살려놓고.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어요. 알겠나요? 참고만 하세요. 그러나 법 조문에 살아있으니까 법 조문대로 그냥 읽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도로 한 블럭을 기준해서 이쪽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안 들어와 살아요. 살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용도적이 이렇게 도로도 있는데 옛날 도로 그대로예요.
여기는 자연 녹지적이에요. 용도적이. 여기는 계획과이라고 가정해봐요. 기반설인 도로도 제대로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 펑 뚫어놓으면 좋은데 말이지. 상하수도 아직 구축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계획적으로. 초등학교도 뭐 없어요. 여기 뭐 아파트 접어야 초등학교 없으면 쉽게 누가 들어오겠어. 아파트 분양받아서 얘들 가까이 초등학교에서 보내고 그런데 초등학교 학교도 없고 그다음에 뭐 공원도 없고 녹지공원도 없고 뭐 폐기물처리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기반설이거든요. 기반설. 뭐다고요? 기반설. 그래 이렇게 이 도로 한 블록 기준에서 이쪽 땅이 원래 지금 자연 녹지적 계획과적해 가지고 개발하기 쉽지 않아서 그냥 논밭이 쓰도록 해요. 시애각지대. 시애각지대로서 아직 기반설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오늘부로 원래 자연 녹지 계획과적은요.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맞춰봐요. 지금까지 배웠던 실력 가지고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이 있어 없어요?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트 질 수 있는 땅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 없다예요. 없다. 알겠죠? 이 자연녹지 계획과적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4층 이하밖에 못 집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태 아파트라 하거든. 아파트 뜻이 그래.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택의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아파트 주는 땅 없는 거예요. 자, 뭐 나 홀로 땅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집을 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쪽에 오늘부로 갑자기 변경 고시됐어. 계획과적을 제2종 일반 주거지로 그리고 이 자연녹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로 다 변경 고시했어. 그러면 이 땅들은 이제 아파트 막 15층 20층 질 수 있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개발행위가 가만히 있겠어? 개발행위가 막 일어나겠어요? 아파트 건설해서 막 눈독 들여가지고 땅값 막 계산해서 아파트 부집을 사들여가지고 막 아파트 지고 날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여기에 개발행위가 이렇게 집중될 수가 있어. 뭐가 있어요? 개발행위가 이렇게 집중되면은 막 지어버리면 인구가 유입이 있게 되죠? 계획적으로 도로 딱 설치해야겠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갑작스럽게 미개발된 땅이 여러 가지 사정 병이 이렇게 발생해서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면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인 특광 특특시장수는 그 장소에다 기반설 계획으로 깔아나갈 수 있도록 기반설 부담구역이다라고 지정해라 이렇게 의무를 가고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 여기에다 지정할 수 있는 것을 기반설 부담구역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지정을 해야 할 의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주된 장소는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에다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 이렇게 건축물이 막 건설되고 있는 지역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런 데다 지정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그래 이제 기반설 부담 이런 거예요. 기반설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정했다면 이 안에 있다는 정하지 못하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애허 지역에다만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다만 정한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애허 지역. 이해됐죠? 여기 봐봐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애허 지역에다만 지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기반설 부담 구역하고 기반설 부담 구역하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같은 장소에다가 중첩해서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아까 개발 밀도는 이미 1차로 개발이 완료된 주로 시내인 주상공에다 정한다면 기반설 부담구역은 시애각지대로서 그동안 미개발됐던 땅들이 갑자기 변화가 발생해서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기에 빨리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정을 해 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양 구역은 같은 장소에다 중첩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도 나왔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양 구역은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죠. 이해되죠? 자, 그래 이제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 애허 지역으로서 어떨 때 이 기반설 부담을 지어야 되냐? 바로 이렇게 개발행위 일어나요. 이 지역에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한 지역에다 정해라고요?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해라.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이미 기반설이 깔려 있겠어? 아직 깔려 있지 않겠어요? 안 깔려 있겠죠.
도로도 예쁘게 아직 설치 안 돼 있고, 상하수도 제대로 아직 설치 안 돼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만들어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폐기물시설, 녹지공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지역. 근데 지금 개발이가 집중돼서 곧 인구 유입이 예상되니까 빨리 깔아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이것은 임의적이었는데 이건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어떠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지정하느냐, 이 구역에 어떠한 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이걸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그 다음에 바로 학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학교 중에서도 대학은 무엇은 제한다고? 대학교까지 만들어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책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대학교는 제한 학교, 폐기물시설.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를 필요하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 답은 대학이에요. 이해돼요? 그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시설, 녹지공간 이런 것들을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지정할 때에는 최소한도 10만 정도 이상으로 지정을 하게 돼요. 얼마요? 1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특광 특특 시장소로서 의무적 지정 대상지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4가지 지역이 있다면 그때는 꼭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이 4가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이 4가지 지역은 개발행위 집중지역이에요. 뭐다고요? 개발행위 집중지역이에요. 뭐다고? 개발행위 집중지역. 갑작스럽게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지정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첫째, 이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법령이 개정됐다든가 새롭게 적용할 법령이 제정되었어. 적용하게 될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여기 보셔봐요. 그 법령에 의하면 여기에 적용되게 될 그 행위자니 대폭 강화돼 버렸다, 완화돼 버렸다 할 때 양자 중 어떨 때 여기에 개발행위가 집중될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적용하게 될 행위자니 대폭 완화됐다 그러면 개발행위가 집중되겠죠? 아예 행위자니 완화뿐만 아니라 해제돼 버렸다 그럴 때도 개발행위가 집중되겠죠? 그때는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이렇게 용도 지역 등이 아까 이런 것들을 용도지라고 그래.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됨으로써 역시 개발행위가 뭐 할 때? 행위자니 완화될 때 강화될 때 그래요. 그 용도적 등이 변경 해지됨으로써 행위안이 완화될 때 개발행위가 집중되니까 그때도 지정해버려라 이렇게 왔어. 완화. 또 여기 봐보세요. 원래 이 땅이 시가와 조정으로 묶여 있었어. 무엇으로 묶여 있다고요? 시가와 조정으로 묶이면 법적으로 그 주택의 신축은 일체 금지됩니다. 법적으로 허가도 안 내주는 거예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이었는데 그게 해지됐어. 해지되면 여기 아까 2종 일반 주거적, 3종 일반 주거적인데 물질산 시가 예상되어서 5년 이상 20년 범위에서 시가를 유보시키고자 그 위에다 시가 조정을 지어놨고 그 다음에 시가 조정을 오늘 해지했어. 해지하면 2종, 3종이 제 역할을 해서 막 개발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행위자니 완화돼요. 그래서 용도적 등이 이렇게 변경되거나 아까 자연녹지 계획관리기 2종, 3종 일반주로 변경 고시됐거나 시가와 조정으로 지정됐는데 그게 해지됨으로써 행위자니 완화될 때도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작년 재작년도를 전전년도라는데 전전년도 여기서 개발행 허가 건수 받은 거 세보니까 100개 받아갔어. 근데 작년도 들어와서 또 세보니까 130개 받아갔어. 그러면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들어와서 개발행 허가 건수가 30%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20% 이상만 증가한 적이 있다면 개발행위 집중적으로 간주해서 지정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 전체 인구 증가율 작년도 3% 증가했는데 이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바로 30% 증가했다면 시 인구 증가율 대비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27% 높은 적이죠. 우리 법에서는 몇 퍼센트만 높아도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다고 봐서 지정을 하도록 됐냐? 20%. 이런 것들이
바로 의무적 지정 대상료로 등장합니다. 이게 시험권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적은 기반시설 부담을 의무적으로 징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제정 개정을 인하여 행위자한이 완화되거나 해지된지요. 용도적 등이 변경되거나 해지됨으로써 행위자한이 완화된지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몇 퍼센트 증가한지요? 20%.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몇 퍼센트 높은지요? 20% 이상 높은 지역은 개발행위 집중적으로 간주해서 기반시설 부담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때에는 바로 10만 정도 이상으로 묶어서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요? 10만. 자, 그럼 보세요. 이 기반시설 여기 봐봐요. 여기 보셔봐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아닌 이런 시내에 있는 도로, 상하수, 공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이런 것들은 시 예산 가지고 다 설치를 해줬던 거예요. 시 예산 공적장 갖고. 근데 이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이 장소에서는 이런 도로, 공원 이런 설치 비용을 시 예산 가지고 다 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 민간이 개발행위할 때 부담을 시키겠다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간이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땅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 설치하면서 수용당하고 보상받았어. 여기다 건물 이렇게 신축한다 합시다. 신축하면 인구 입을 유익해 하죠. 인구 증가를 유익해 하죠. 또 기반시설 사용료를 증가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민간이 이 구역 들어와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정을 늘리는 증축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겠다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간에게도 부담을 시키겠다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 우리 민간에게 얼마를 부담시키냐? 20%까지. 얼마까지요? 20%. 그래, 이 특광 특특시장소는 자기 지자체 예산을 감안해서 원칙은 민간 사업자에게 20%까지 부담시키는데 예외적으로 25%까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원칙 몇 %까지 우리에게 부담시킬 수 있냐? 20%. 우리가 그 구역 들어가서 뭐 할 때만 이 돈을 내게 하느냐? 바로 신축과 증축. 연면적 200정도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할 때는 이 지역에 도로 설치할 때 공원 만들 때 쓸 테니까 돈 좀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만? 신축 증축할 때. 그때 내는 돈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이렇게. 이걸 우리 민간이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할 때만 내냐? 신축 증축할 때만. 이때 이 돈을 내게 될 때 우리는 현금으로 내도 되고 카드로 긁고 와도 돼요. 알겠죠? 그동안 카드는 안 됐는데 작년에 법을 뜯어 고쳤거든. 그래서 신용카드도 되고 바로 직불카드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없고 뭐 직불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으면 여기 봐봐요. 여기 여러분 돈도 없고 카드도 없어.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땅밖에 없어. 그때는 이 땅을 좀 내놔도 되죠. 나 보수 안 받고 이걸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토지로 대신 낼 수 있다. 이걸 물납이라고. 물납.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물납이 된다. 이게 중요해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시험공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여기 보시봐.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을 칭했던 특광 특특시장소 여기 보시봐요. 특광 특특시장소는 이걸 딱 지정해놨어. 지정해놓고 늦어도 1년 이내에 이 안에 기반시설 뭐 필요하는가?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 필요하다. 공원 이런 거 필요하다. 다 조사해서 바로 그 설치비용 총 얼마 들어갔는데 우리 시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올해는 뭐 먼저 도로부터 깔아주고 내년 상하수 깔아주고 내년 그다음에 공원만 녹색해야겠다. 이런 설치 비용과 설치 순위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주는데 그걸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을 이 구역 지정구시부터 1년에 만들어라. 그래서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1년에 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자면 이 구역은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한 걸로 간주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제된 걸로. 1년이 중요해. 1년. 만약 1년에 이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 계획들은 이제 기반시설에 깔릴 겁니다. 시면 시 예산을 가지고 군이면 군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민간에게 비용을 좀 부담시키는 거예요. 민간은 아까 몇 퍼센트를 부담시켜서 된다고 했습니까? 원칙 20%. 이해되죠? 낼 때는 현금 카드 뭣도 되냐? 물납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 짓겠는데 자,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왕 나왔으니까. 자, 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따른 것이 개발 밀도 갈기요.
개발행위에 의해서 오히려 기반서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역은 기반시설과 연계시켜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연동제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기반시설 연동. 그런데 여기 보셔봐. 저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기에서 나왔던 용도구역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은 아니다고요? 용도구역,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지제 최소구역 있죠. 이 5가지를 용도구역을 하고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에 따른 3차적 규제를 가기한 것으로서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용도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할 수도 있고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 정해서 정시 용도구역이라 했습니다. 이런 용도구역은 지정할 때 무슨 개요로 결정해서 합니까?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두 가지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용도구역이 아니고 또 그걸 정할 때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개발 밀도 결정과 기반시설 부담 결정은 도시 군가에게 결정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 이제 교재 보면서 살펴보죠. 173페이지 아까 했죠? 지정권자 아까 했죠? 누굽니까? 특광 특특시장수. 그네들은 박스 안에 있는 1번, 2번 기억리언을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삼아서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박스 안에 4가지 아주 중요히 표현해요. 행위자니 뭐 할 때 완화 해제. 용도적 등이 변경되어 해제되어 행위자니 완화되죠. 이 밑에 기억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몇 퍼센트 증가? 20% 증가. 니은 인구 증가율이 몇 퍼센트 높은 지역? 20% 이상 높은 지역. 넘어가 보시고 174페이지 지정 기준에서 박스 안에 1번 최소 얼마 이상으로 지정해라? 10만. 밑에 내려가셔서 바로 가로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뭐냐? 오른쪽에 찾나요? 잘 따라오셔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줄 거예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중 무엇은 제한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대학을 말해요. 거기다 줄 거예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뭐다고요? 대학. 그래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라 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중등학교라고 그래.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대학교를 말해. 대학. 알겠죠? 그래서 대학은 포함된다, 제한한다. 그걸 가지고 2번 출제했으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폐기물시설. 그 다음에 가로 3번, 4번. 자, 밑에 줄 봐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호시부터 몇 년이 될까지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해라. 1년. 만약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그 구역 지정은 해제된 본다. 체크.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밑에 뭐 할 때만 되느냐? 신축, 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용지 합발 때 부가 증서하는 금액이다. 신축, 증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밑에 가로 1번 두째 줄. 몇 정도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되냐? 200정도 초과하는 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한참 넘어가도 돼요. 177페이지 가로 4번 민간 개발 사업자 부담이 아까 했죠? 몇 퍼센트? 그래 가로 4번에 민간 동남치고 20%. 근데 특광 특특시장에서는 몇 퍼센트까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25%. 그 정도 딱 보고 넘어가요. 넘어가셔서 179페이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가 납부해서 납부무자 있죠? 납부무자는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셔봐. 여러분이 이 기반시설 부담구 안에 이렇게 지금 기반시설 부담 묶였는데 이 안에 그냥 토지만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어. 토지만 갖고 있으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뭐 할 때만 낸다고 그랬어. 신축, 증축할 때. 이해돼요? 그래 여러분이 땅 주인인데 건축 자금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땅 좀 빌려달라고 그래. 임차 받아가려고. 임차 받았던 사람이 B, 땅 주인은 A, 토지 소유자는 A, 토지 임차는 B인데 이자가 이 건물을 신축했어. 증축했어. 그러면 누가 돈 내야 될까? B가 낸다. 이게 중요해. 이해돼요? 자,
토지를 임차받아서 거기다 건축 행위를 하게 되는 자는 건축 행위자 내지 토지 소유자 되는 거 아니다. 박스 안에 2번 있을걸? 몇 번? 2번.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80페이지 가로 3번에 반가로 2번 납부 방법 찾았나요? 납부 방법 1번 읽어두세요. 안 읽어도 되겠죠? 뭐라고 나왔나요? 현금, 신용카드, 지불카드도 되고 마지막에 무엇도 된다?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를 봐두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182페이지 5번 기반설 설치비용 관리 사유 나와있죠. 가로 2번 보셔봐. 여기에서 신축 중추하는 친구들한테 기반설 설치비용을 부가 징수했습니다. 그 돈은 이 구역에 필요한 기반설 설치비용으로 써야 되지 다른 동네에다 도로 뚫어줄 때 공원 만들 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를 이해해 두셔요. 이해돼요? 알겠죠? 그 정도가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도시계획위원회는 한번 같이 봅시다. 이 도시계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봐요. 지방도시는 크게 보셔. 도시계획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 중앙도시계 봐봐요. 다시 중앙도시계획은 어디에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냐? 국토교통부 체크. 어디에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제일 위에 있죠. 183페이지 중앙도시는 어디 있다? 국토교통부. 그러면 이 중앙도시에서 하는 일이 뭐냐? 박스 안에 1번 제가 읽고 하면 그것만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이 정도만. 됐나요? 넘어가 보셔. 184페이지 지방도시네. 지방도시를 크게 보면 1. 시도 도시구네. 오른쪽에 시군구 도시구네. 크게 보시라고 그랬어. 오른쪽 페이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다시. 시도하고 시군구 있죠. 시도청에는 시도사가 근무하고 시군청에는 시장수 구청장 근무하죠. 그네들 자 시도에 있는 이 지방도시에는요. 시도사의 권한을 심의합니다. 박스 안에 1번 시도사 찾나요? 거기 가다 보면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심의 이 정도만 찾아서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시군구 도시계획을 이 시도하고 시군구는 지방이니까 묶어서 지방도시를 합니다. 자, 이 시군구 도시계획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에 끝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유임되거나 재유임된 것의 사항을 심의. 그리고 제일로 2번에 그네들에게 여러 가지 자문이 들어오면 조언해 준다.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아까 여기 봐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의 허가를 전한다. 그때는 중앙도시는 심의 거칩니까? 지방도시는 심의 거칩니까? 그래. 시도사, 시장수가 전할 땐 중앙도시는 심의 거칩니까? 지방도시는 심의 거칩니까? 지방도시. 이걸 짝지어도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이해돼요? 또 여기도 봐봐요. 아까 이 개발 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습니까? 특광 특특시장수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 그네들이 이것들을 지정할 때 심의를 꼭 거친데 그때는 중앙도시내 심의 거쳐야 될까? 지방도시내 심의 거칠까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아까 특광 특특시장수인 지자체장이 지정하니까 지방도시내 심의를 거치지 중앙도시내 심의 거쳐서 이 구역을 지정한다.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기초 강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는 이제 정시로 기본서가 나오는데 기본서를 가지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끝까지 쫙 2개월마다 일순환을 이렇게 해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에서 3순환이 전개될 겁니다.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연말 건강히 잘 보내시고 연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